은둔형 외톨이였다. 이 무거운 말이 당신 귀에 닿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한 사람을 방 한 구석에 고정시킨다. 그런데 정말 변우석의 학창시절을 그렇게 단정해도 될까? 당신이 지금 궁금한 건 소문이 아니라 실마리, 감정이 아니라 정황일 것이다. 조각난 기억을 잇는 첫 번째 단서는 목소리의 높낮이다. 조용했지만 무기력하지 않았고 대답은 짧았지만 무심하지 않았다. 동창들이 공통으로 떠올리는 분위기는 말수는 적지만 눈은 늘 주변을 따라다녔다. 는 종류의 기억이다. 교실이라는 니체 안에서 그는 주목받기를 회피하는 타입에 가까웠고 스스로 중심에 서기보다 관찰하는 자리를 택했다. 이때 관찰은 소극이 아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지면 웃음의 타이밍을 맞췄고 발표가 필요한 순간에는 한두 문장으로 요점을 꿰뚫었다. 진짜 은둔이라면 사라지는 법인데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결석처럼 비지 않는 태도. 이 이중성이 첫 번째 증언의 핵심이다. 두 번째 단서는 거리 두기의 방식이다. 이야깃거리가 많아지는 점심시간에 그는 늘 같은 테이블만 고집하지도 매일 혼자 두문불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무리에 섞였다가도 어느 순간 교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는 식의 리듬을 유지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의 일관성이다. 내향형은 일관된 리듬을 갖는다. 낯선 자극을 오래 견디지 않지만 자신에게 익숙해진 범위에선 제법 오래 머문다. 동창들이 필요할 때는 꼭 있는 애 라고 기억하는 지점이 바로 이 리듬과 닿아 있다. 떠벌리는 대신 마지막에 빈칸을 메우는 사람. 박수의 첫 박자보다 정리의 마지막 박자를 더 신경 쓰는 사람. 세 번째 단서는 몸짓과 예의다. 지금의 변우석을 떠올려보라. 인터뷰에서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조금 숙이고 스태프에게 수고했다고 몇 번이고 인사하는 습관.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학생일 때부터 길들여진 미세한 몸짓이 성인이 되어도 습관으로 남는다. 동창들이 떠올리는 건 대단한 일화가 아니라 지나가며 문을 잡아준다든가 제출 마감 직전에 프린트가 모자라면 말없이 추가로 뽑아다 주던 종류의 사소한 장면들이다. 은둔형이라면 타자와의 접촉을 줄인다. 하지만 그는 거리를 두되 접촉 자체를 피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네 번째 단서는 성적과 성취가 아니라 집중의 방식에서 나온다. 성적표는 조용한 학생을 단번에 해석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과제의 결과물보다 과정의 흔적이 진실을 말한다. 동창들이 기억하는 건 과제가 주어지면 재빨리 도구를 챙겨 자리에 앉는 시선. 발표 전에 노트를 한 번 더 넘기며 입술을 다지는 습관. 역할 분담에서 화려한 파트를 탐하지 않는 대신 마감과 검수를 도맡는 태도다. 이것은 중심을 피하는 회피가 아니라 완성을 지키는 책임이다. 다섯 번째 단서는 침묵의 결이다. 침묵은 둘로 갈린다. 상처를 감추기 위한 침묵과 생각을 다지기 위한 침묵.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침묵은 전자에 가깝다. 그런데 동창들의 기억이 가리키는 건 후자다. 질문을 던졌을 때 즉답을 피하고 잠깐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로 문장을 시작하는 스타일. 이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추력이다. 말문을 열기 위해 뒤로 한 발 물러나는 동작. 그 뒤에 오는 문장의 정갈함. 여섯 번째 단서는 소문 그 자체다. 소문은 대개 두 줄기의 물길에서 흘러나온다. 첫째, 이미지의 과잉. 드라마에서 구축된 캐릭터의 정서가 배우 개인에게 덧칠되는 현상. 둘째, 정보의 결핍. 확인할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호기심이 과장된 결론을 낳는 현상. 변우석은 작품 속에서 고독과 멜로의 결을 촘촘하게 연기해왔다. 우리는 스크린에서 본 고독의 농도를 그의 과거에 이식한다. 동시에 학창시절은 누구에게나 자료가 빈약하다. 앨범 속 단체 사진, 흐릿한 졸업장, 툭툭 던지는 동창들의 단문. 이 빈 곳을 소문이 메운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라벨은 사실 연기된 이미지와 비어있는 정보가 뒤섞여 탄생한 거품에 가깝다. 일곱 번째 단서는 관계의 반응성이다. 은둔의 핵심은 관계 회피지만 내향의 핵심은 에너지 회복이다. 동창들이 기억하는 그는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물러섰다. 시끌벅적한 행사 뒤에는 꼭 창가나 복도를 걷는 시간이 있었고 단체 활동 뒤에는 늘 짧은 혼자만의 루틴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그 루틴을 끊고 움직였다. 이건 은둔이 아니다. 반응한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연결은 곧 고립의 반대말이다.
8번째 단서는 유머의 방향이다. 떠들썩한 유머는 아니었다. 대신 타이밍을 살리는 미세한 농담. 누군가를 놀려 웃기기보다 분위기의 각을 낮춰주는 한마디. 교실의 공기가 뻣뻣해질 때 그럼 이건 어때? 라며 내놓는 절충안 같은 말투. 동창들이 센스 있었다고 말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은두는 센스를 닫는다. 하지만 그는 센스를 썼다. 9번째 단서는 자리의 선택이다. 늘 구석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았다. 창가든 복도 쪽이든 중요한 건 시야가 열리는 위치였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 중앙을 욕망하지 않았지만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을 선호했다. 이건 방어라기보다 전략에 가깝다. 관찰자에게 가장 유리한 자리, 소리의 흐름과 사람의 동선을 모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곳. 관찰은 정보를 모으고 정보는 역할을 만든다. 그래서 조용한 학생이 팀 프로젝트에서 예상보다 더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장면이 탄생한다. 10번째 단서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화려한 말들은 흐려지고 반복된 태도만 남는다. 동창들이 지금도 또렷이 떠올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다. 걔는 늘 먼저 도착해 있더라. 자료를 맞춰서 보내달라면 밤에도 확인하더라. 끝나고 뒷정리를 하더라. 이런 문장은 꾸며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꾸준함만이 남기는 잔상이라서다. 여기까지 모은 10가지 단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변우석의 학창시절을 설명하는 정확한 표현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거리의 미학을 아는 내향형 관찰자다. 소문은 고립을 말하지만 증언은 연결을 말한다. 그는 중심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바깥으로 이탈하진 않았다. 고독을 연기했지만 고립을 살진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는 이것이다. 스크린에서 본 캐릭터의 질감을 배우의 사생활에 도용하지 말 것. 정보의 빈칸을 선정적 단어로 채우지 말 것. 침묵의 모양만 보고 마음의 온도를 재단하지 말 것. 결정적 결론은 간단하다. 그는 숨어있지 않았다. 다만 소음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은 지금의 일하는 방식, 집중, 성실, 배려로 이어졌다. 다음 질문은 이제 명확해진다. 조용한 관찰자가 어떻게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전환되었는가? 그 스위치는 무엇이었는가? 이 스위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미지의 소문에 속게 된다. 이제 당신이 그 스위치를 직접 확인할 차례다. 당신이 믿어온 은둔이라는 라벨. 진짜 위험한 건 그 단어가 사실을 덮는 방식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증언을 듣는 게 아니라 교차 검증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건 같은 반 친구들의 말이 놀랍도록 비슷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수업 종이 치면 그는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타입이 아니었다. 대신 노트를 덮고 가방을 매대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보다 교실의 소음이 한 번 가라앉는 타이밍을 기다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무리 속에서 자신이 흔들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페이스 조절이고 내향형이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 택하는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말수가 적었다는 증언 역시 뉘앙스가 중요하다. 동창들은 그가 질문에 답할 때 평소보다 반박 느리게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느리게 말하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은 다르다. 그는 하고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불필요한 수식 없이 결론을 던졌다. 발표 점수가 꼭 높지 않았더라도 발표의 핵심만 남기는 그 습관 때문에 조별과제에서 마지막 정리를 맡는 일이 잦았다. 이건 은둔이 아니라 신뢰다. 묘하게도 이런 학생은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 구석이라서가 아니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여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 칠판까지의 거리, 사람들의 동선, 그는 소음의 강약을 읽을 수 있는 좌표를 본능적으로 골랐다. 이 좌표 선택이 지금의 직업윤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놓치면 안 된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배우의 감각은 교실에서 공기의 흐름을 읽어내던 관찰의 근육과 같은 뿌리를 가진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남긴다. 드라마 속 고독의 결을 배우의 실생활로 옮겨 심는 습관. 그게 바로 오판의 시작이다. 작품에서 그가 설계한 외로움은 서사의 장치다. 반면 학창시절 동료들이 말하는 침묵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기술에 가깝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지가 만든 가면과 진짜 사람을 혼동하게 된다. 교내에서 그가 보였던 관계의 방식은 더 흥미롭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즉답 대신 어디부터? 라고 물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일을 구조화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때 네가 맡은 파트는 여기고 마감은 몇이야? 이런 문장의 톤은 누군가에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차가움과 명료함은 다르다. 명료함은 관계를 지킨다. 일을 망치지 않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남는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쉽게 붙을 법한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2에서 3명이 작은 원이 있었다. 넓게 퍼지지 않는 대신 단단한 반경. 이건 대개 성인기의 팀워크에도 그 형태 그대로 남는다. 긴 호흡의 촬영장에서 그는 스태프의 동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말을 정확히 던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당신이 지금 배우 변우석의 차분함을 매력으로 인식한다면 씨앗은 그때 이미 심어져 있었다. 자, 증언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점심시간 그는 늘 같은 테이블에만 앉지 않았다. 때로는 친구 무리에 조용히 섞였고 때로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간단히 때우듯 먹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리듬이었다. 떠들썩한 순간 뒤에는 반드시 짧은 정적이 따라왔다. 창가로 걸음을 옮겨 3분 정도 서 있다가 돌아오는 식의 루틴. 이건 기이한 습벽이 아니라 자기 충전법이다. 내향형이 세상과 결별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방식. 즉 니체 생존 전략이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 교실의 기류가 빡빡해지면 그는 한마디 농담을 던졌는데 웃기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농담이었다. 사람을 겨누지 않고 상황을 겨냥하는 유머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은두는 공감을 닫지만 그는 공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학생은 대개 큰 사건 하나로 기억되지 않는다. 대신 잔상 같은 장면들이 오래 남는다. 그날 프린트가 모자라자 말도 없이 더 뽑아왔어. 체육대회 끝나고 쓰레기를 말없이 주었지. 기한 전에 파일 형식을 맞춰줬어.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이 쌓여 하나의 인상을 만든다. 그 인상은 단어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단어를 원한다. 그래서 쉽게 은둔을 집어든다. 이 지점에서 충격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필요한데 충격은 그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라벨을 붙였는지에 있다. 그때 그가 조용히 지켜낸 것은 고립이 아니라 속도였다.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박자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이 능력은 성인이 되어도 경쟁력이 된다. 모델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우리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얻게 된다. 카메라 앞에서의 정면 응시, 시선의 흔들림을 줄이는 법, 표정의 근육을 가볍게 올렸다 내리는 짧은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은 학창시절의 관찰 습관 위에 얹었을 때 폭발력을 가진다. 교실에서 전체를 파악하던 시선은 촬영장에서 렌즈와 조명, 마이크와 동선을 동시에 읽는 시선으로 확장된다. 조용했던 학생이 스태프의 움직임과 장비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그때 이미 공기의 흐름을 읽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한 동창은 필요한 순간 꼭 나타났다 고 말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다. 전체 흐름을 읽어 지금 나가면 흐름이 깨지겠다 싶을 때는 멈추고 지금 비어있는 칸을 채워야 한다 싶을 때는 움직인다. 이런 판단은 더디지만 정확하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정확함을 기억한다. 당신이 그를 떠올릴 때 느끼는 묵직한 신뢰감은 바로 그 정확함에서 비롯된다. 이제 감정의 층으로 내려가 보자. 내향형의 침묵은 두 가지 감정선을 만들기 쉽다. 하나는 자기 방어의 벽, 다른 하나는 몰입의 터널. 동창들이 그에 대해 남긴 말에서 두 번째가 더 많이 포착된다. 수업이 어려워질수록 그는 집중의 터널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몸이 앞으로 쏠리고 펜 끝이 칠판을 추적하고 질문이 나오면 시선을 잠깐 아래로 떨궜다가 곧바로 맞춘다. 그 맞춤 의 순간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신호다. 그러니까 그의 침묵은 공격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다. 은두는 세상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지만 존중은 세상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조절하려는 태도다. 이 차이를 알아채는 순간 은둔형 외톨이였나? 라는 질문은 설 자리를 잃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공유한다. 소문이 가장 사랑하는 먹잇감은 공백이다. 앨범 속 흐릿한 사진, 번진 이름표, 졸업 뒤 흩어지는 연락처, 공백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는 품격의 차이가 있다. 누군가는 선정적 단어를 끌어다 붙이고 누군가는 조각난 증언을 정렬해 맥락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온 이 맥락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게 요구한다. 그는 숨어있지 않았다.
다만 소음을 통제했다.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학창시절의 변우석을 더 이상 은둔이라는 싸구려 라벨로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다. 그가 어떻게 관찰자에서 표현자로 점프했는지 그 스위치를 직접 추적하라. 그 스위치를 이해한 사람만이 지금 그의 존재감이 왜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